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인천 나은요양병원에서 병원의 행정관리, 운영,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그 외에도 이제 환자 보호자 상대로 이제 입원 상담을 장기간 동안 하셨던 우리 박종석 업무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제 소개가 좀 마음에 들었나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말씀 좀 잘 부탁드리고 네네.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이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 네네. 좀 면밀하게 또 그동안에 상담했던 그런 노하우를 시청자분들에게 좀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네네. 일반 이제 급성기 이제 뭐 종합병원이라든지 네네네. 뭐 대학병원과는 좀 다른 네네. 개념으로 만성 질환이나 이제 노인성 질환 환자분들이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야 되거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네네네. 이제 이용하시는 의료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이 좀 어려운 노인 환자분들 그리고 또 이제 중증 환자분들 기본적으로 의료적 관리와 함께 이제 간병 서비스도 같이 간병 서비스로 예, 같이 그렇게 네.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크게 의료 서비스랑 간병 서비스를 네.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네네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네네. 일반 요양병원과 이제 재활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네네. 재활 요양병원이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활병원이라고 해서 요양병원이랑은 좀 다르지만 네네네. 그 급성기 환자분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치료를 위해서 이제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서 네. 하는 병원으로 그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네네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우선 장기적으로 이제 요양과 네네. 간호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노인성 질환 그리고 만성 질환 이런 분들이 있으시고 네네. 거기에 이제 재활 치료라든지 재활 치료도 네, 같이 재활 치료도 같이 필요하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예,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는 곳이라고 한다면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네. 입원 기간이 발병일 기준으로 해서 네. 진단을 받으시고 네. 이제 대학병원에서 어느 정도 1차적인 치료가 끝나시고 나서 2차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네.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요양병원하고 재활병원의 좀 차이점은 네. 비용적인 부분도 차이가 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만약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좀 뭔가 좀 재활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네. 걷는 거나 그렇죠. 무릎 같은데 다쳐가지고 했었을 때 그럴 때는 재활요양병원을 가는 거고 수술을 하시고 나서 수술을 하고 나서 네네네. 아, 그냥 네네. 단순히 이제 뭐 교통사고가 나서 네네. 병원을 가신다 그러면 네네. 일반 그냥 가까운 의원이라든지 네네네. 뭐 한방병원이라든지 뭐 이제 재활병원 같은 데 가셔서 네네. 치료를 받으실 수는 있는데 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재활요양병원이라도 네. 수술을 하시고 수술 후에 이제 그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치료가 네. 필요하신 분들이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는 네네. 그 환자분 상태라든지 그리고 가족분들이 어느 정도 저희 병원 뭐 요양병원에 대해서 적합한 부분이 있는지 네네. 그거를 전반적으로 좀 보시고 나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요양병원 선택할 때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우선 첫째는 의료진의 전문성을 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병원의 이제 전문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그리고 간병인이라든지 이런 인력 배치가 충분히 돼 있는지, 그리고 이제 특정 질환이나 상태에 대해서 특별화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네.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그리고 두 번째는 재활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우선 물리치료상 네. 작업치료, 네네. 언어치료, 그러니까 실어증이 있으시면 언어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재활치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또 프로그램의 질이나 그리고 네. 이제 환자분들마다 치료가 횟수가 다 다르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시설이라든지 장비,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이제 요양병원들은 이제 인증을 받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인증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병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네네.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도 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볼 게 굉장히 많네요.
아무래도 좀 많을 아, 거예요. 네. 네네네. 전 요양병원은 보통 입원비가 네. 크게는 이제 진료비, 간병비, 병실료 이렇게 해서 산정이 되고요. 네네네. 진료비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은 환자군이라고 해서 5가지 환자 분류군을 나눠서 네. 그걸로 해서 일일당 정액수가로 해서 네네. 이제 병원비가 책정이 돼요. 음. 근데 이제 그 5가지 환자 분류군은 보통 이제 이 부분은 어느 요양병원이 다 동일한데요. 네네. 이제 의료 최고도, 의료 고도, 그리고 의료 중도, 의료 경도, 그리고 선택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게 되고요. 그건 네네. 이제 환자에 대한 이제 뭐 질병, 특정 상태, 그리고 이제 주요 처치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환자군을 나누게 돼요. 아, 네. 그래서 그 환자군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진료비는 보통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나머지 이제 뭐 간병비라든지 병실료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네요. 네네. 보통 이제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들마다 공동간병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네네. 금액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나실 수 있고 병실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일반 병실을 쓰고 단실로 해서 일반 병실을 쓰시지만 네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상급 병실을 쓰시게 되면 그 상급 병실에 대한 부분도 비용이 좀 병원들마다 네네. 비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상담하실 때 그런 것도 또 면밀하게 또 상담을 해주시겠네요. 우선은 그렇게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네. 환자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를 한 다음 거기에 따라서 병원비라든지 간병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저희는 보통 소통을 하기 위해서 네네. 의료진은 이제 환자 치료에 대한 네네. 경과라든지 상태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보호자분들한테 직접적인 상담을 진행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보호자분들이 궁금해서 네네. 뭐 저희들 뭐 의료진이라든지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네. 병동에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환자분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고 네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뭐 홈페이지라든지 뭐 병원 관련된 뭐 공지 사항이라든지 뭐 아니면 SNS를 통해서 저 환자분들에 대한 상태를 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확인한 다음 보호자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거나 네네네. 아니면 이제 뭐 그렇게 뭐 메신저가 오면 그런 부분들은 또 메신저로 답변을 해드리거나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보통 간병은 어느 병원마다 조금 비용이 좀 다를 뿐이지 네네네. 시스템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보통 그 환자 보호자분들이 일반 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시게 돼서 간병을 네네. 하시게 되면 네네. 보통 개인 간병을 쓰시게 돼요. 개인 간병. 예, 그럼 이제 개인 간병은 하루에 비용이 좀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공동 간병 시스템으로 공동간병, 진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네. 이제 환자분들의 장단점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개인 간병은 아무래도 1대1 케어를 해드리다 보니까 네네. 조금 더 많은 케어를 해드릴 수 있는데 공동 간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 분이서 다수의 환자분들을 네. 케어를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환자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케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래서 뭐 간병 관리 담당자분들이 매일 병실을 순회하면서 네. 뭐 간병사분들이 제대로 케어를 하고 있는지 네네네. 그런 분들도 관리하고 있어서 네. 그런 거는 저희 쪽에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입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여기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 나은요양병원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보통 특장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네네. 세울 수 있는 건 네. 보통 전문의 의료진 구성이 잘 돼 있고 네. 그리고 양한방 협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네네. 재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네. 그리고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과 또 위치가 소래포구역 인근이라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위치적으로 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대중교통이 이게 편리해야지 좀 이렇게 많이 환자 보호자들한테 좀 이점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보통 이제 보호자들 이제 병문 방문 횟수가 빈도가 높아지면 이제 환자들 심리 상태라든지 그런 거에도 좀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 군데 병원을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항상 대중교통 이 이점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소래포구역이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오늘 이 방송이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얘기한 이 내용 외에도 뭐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방송을 또 마련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